와우! 달슨의 라이브! 분노 조절에 실패하는 축구 선수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또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최근에 프리미어리그에서 이 이슈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기 감정을 막 주체하지 못하고 거친 플레이, 폭력적인 행위로 퇴장당해 아주 경기를 망쳐버리는 일들이 좀 이어지고 있어서 그런 건데요. 아니 지금 하루 이틀 사이에 잉글랜드 쪽에서 이런 사례들이 좀 이어졌습니다. 여러분들 지난 주말에 아스날의 자카는 계속 그런 것 같은데, 자카가 또 이번에 이제 번리와의 경기 때 막 몸싸움하다가 자기 뚝하는 게 올라와가지고 웨스트우드의 목덜미를 이렇게 확 잡는 행위 때문에 이건 뭐 당연히 퇴장 당할 수밖에 없죠. 결과적으로 또 아스날이 충격적인 또 패배. 지금 그렇지 않아도 아스날이 어려운데 다시 한번 이 자카가 또 논란이 좀 됐고요. 그다음에 또 이어서 그 첼시에 뛰고 있는 드링크 워터 있잖아요. 드링크 워터는 지금 이제 주전에서는 못 뛰고 23세 이하 리저브에서 지금 뛰고 있는데 이번에 토트넘과 경기를 했어요. 근데 여기서 토트넘의 나이 어린 RP 디바인 선수와 또 몸싸움 과정에서 너무 거친 행위 때문에 또 퇴장을 당해버렸습니다. 이게 이제 더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는 건 이런 거예요. 그 RP 디바인이 토트넘의 16살 선수입니다. 예. 이 장면을 보면 RP 디바인이 드링크워터가 딱 볼을 잡고 있을 때 태클을 확 들어가요. 근데 볼을 딱 뺏깁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약간 좀 거칠게 들어오니까 드링크워터도 좀 열이 받았고 또 볼도 뺏기니까 볼 갖고 가려고 하는 디바인을 뒤에서 그냥 발로 그냥 확 차버립니다. 당연히 퇴장 당할 수밖에 없죠. 보복이니까요. 그래서 이게 연달아 이어지다 보니까 이런 거친 플레이가 어떻게 해야 되냐. 감정이나 분노 조절에 실패하는 이 문제가 이 영국 쪽에서 또 축구에서 프리미어리그에서 좀 이슈로 좀 올라오고 있습니다. 사실 뭐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역사를 놓고 보면 이런 사례들, 이런 장면들은 많았습니다. 감정을 좀 주체하지 못해가지고 뭐 폭력적인 행위로 좀 이어지고 퇴장당하고 경기를 망치고 이랬던 사례들. 쭉 역사를 좀 보면 장면만 놓고 봤을 때는 그 1990년대 맨유의 에릭 칸토나, 유명하죠. 쿵푸킥 퍼거슨 감독 있을 때인데 크리스탈 팰리스와 경기 때 관중석에서 뭐라고 하니까 진짜 와 날라차게 해가지고 장면만 보면 정말 역사적인 컷입니다. 어떻게 선수가 관중에게 이렇게 날라차게 쿵푸킥을 했는데, 물론 이제 나중에 밝혀진 거는 관중이 너무 심한 말을 했다. 막 이상한 드립 날렸다, 패드립 날렸다 이래가지고 정상 참작은 좀 있었지만 그래도 선수가 이렇게 날라차기를 했던 그 장면 때문에 그 사진 장면은 정말 레전설로 좀 남아있죠. 리버풀에 뛰었던 루이스 수아레스도 아마 이런 이야기, 폭력, 감정 조절 이런 거 하면 또 빼놓을 수 없는 선수죠. 제가 중계했던 경기인데 첼시와의 경기 때 이바노비치를 물어버리잖아요. 확. 저 진짜 그때 웃음을 못 참아가지고 정말 뭐 꼬집고 때리고 이런 거는 많이 봤지만 정말 묻은 건, 물론 이제 그 수아레스는 예전에 네덜란드 뛸 때도 한번 문 적이 있어요. 전력이 있고. 근데 이번에 첼시와 그때 문 다음에 또 월드컵 나가가지고 이탈리아 전에 또 키엘린이 또 물잖아요. 참 이 선수 그것도 제가 중계했었는데 뭐 수아레스의 이런 문제도 좀 있었고, 또 역시 잉글랜드 쪽에서 이렇게 거친 플레이, 폭력적인 이런 거 하면 또 빼놓을 수 없는 선수가 있죠. 조이 바튼. 어마어마했던 선수입니다. 사실 조이 바튼은 그냥 폭행, 기물파손, 뭐 엽기 이런 거를 하면 그냥 빼놓을 수 없는 선수가 바로 조이 바튼이죠. 워낙 많아서 대표적인 것만 놓고 보면 QPR에서 뛸 때 맨시티 경기였는데 그 테베스를 팔꿈치로 한번 때려가지고 막 난리가 나서 아구에로가 와가지고 너 그렇게 팔꿈치 쓰면 어떡하냐라고 했더니 뭔데 넌, 무릎을 또 걷어쳐가지고 결과적으로 12경기 출장 정지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징계를 받았던 게 조이 바튼입니다. 그때 주장직까지 결국 이 사건으로 좀 박탈이 돼버렸죠. 당연하죠. 근데 이게 또 더 말이 나왔던 게, 원래 조이 바튼이 맨시티에서 성장한 선수예요. 자기가 성장했던 그런 팀을 상대로 해서 이런 거친 플레이를 하니까 와 정말 조이 바튼은 말릴 수가 없구나 이렇게 나왔었고, 또 빼놓을 수 없는 선수가 또 있죠 여러분들. 찰장군 찰리 아담 정말 빼놓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이 절구통처럼 막 그냥 눈 감고 막 그냥 아무나 다 밀어내면서 드리블 다 그냥 쏟아내버리고 막 헤드락하고 막 날라차기 하고, 와 진짜 뭐 뒤에 코스하고 막 충돌하고 막 이랬던 장면, 뭐 수도 없는 그런 찰장군의 어떤 엽기적인 플레이. 정말 대단했던 선수죠. 또 한 명의 선수 또 보자면 지금은 뉴캐슬
뛰고 있는데 존조 쉘비. 존조 쉘비는 진짜 욱 하는 거에 어쩌면 대표적이죠. 진짜 뭐 이렇게 있다가 욱 하는 거는 정말 존조 쉘비가 와 대표적인 선수였는데 그 스완지에서 뛸 때 맨유와의 경기 때 퇴장당했잖아요. 그때 욱 해가지고 퇴장당했는데 퇴장당해서 나가면서 막 퍼거슨 감독한테 삿대질하면서 막 얘기하고 나갔던 거. 마지막에 뭐 사과를 하긴 했지만 그것도 보면서 왜 저렇게 욕을 하면서 나가 막 이런 거. 네, 그런 것도 있었고. 뭐 첼시 시절에 디에고 코스타도 이제 마찬가지였죠. 정말 이 선수는 뭐 다른 데서도 그랬지만 그런 플레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쭉 한번 말씀드렸는데 대체적으로 이렇게 욱하거나 감정 조절에 실패하거나 이런 선수들을 좀 보면 왜 이렇게 분노 조절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을까? 두 가지의 크게 보면 부류들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그냥 개인의 어떤 성향 같은 개인이 진짜 말 그대로 분노를 사귀지 못하는 이제 말씀드렸던 뭐 존조 쉘비라든지 조이 바튼 같은 선수들은 갑자기 욱 하기 때문에 이거는 막 어떻게 된다고 말리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성향 자체가 막 욱 올라와가지고 어쩔 수 없는. 자카도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자카. 예. 자카도 너무 반복적이잖아요. 아니 자카는 지금 아스날에서 뛰기 시작한 게 지금 5시즌째거든요. 근데 프리미어리그만 따졌을 때 5시즌 동안 옐로우 카드를 몇 장 받았냐면 37장을 받았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예. 앞에 최근에 3시즌은 시즌별로 프리미어리그에서 10장을 받았습니다. 옐로우 카드를. 무슨 꼴도 아니고 이 정도로 반복해서 받는 건 문제가 있는 거죠. 어떤 이 분노나 감정 조절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거. 지난 시즌 때 자카는 교체해서 나가면서 또 이렇게 약간 팬들에게 좀 도발적인 행위 해가지고 또 문제가 됐었는데 이런 식의 개인의 어떤 성향들, 개인이 좀 참지 못하는 그런 게 있는 거. 또 하나의 부류는 상황이 그 선수를 끝까지 구석으로 좀 몰아서 그 선수가 순간적으로 빵 터진 경우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저는 이번에 드링크워터 사례라고 봅니다. 드링크워터는 사실 뭐 우리가 그동안 레스터에서 우승할 때도 그랬고 그렇게 아주 거친 선수 이렇게 볼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이제 드링크워터는 그렇게 레스터에서 우승한 다음에 첼시로 왔는데 첼시에서 별다르게 존재감이 없었죠. 그러다 보니까 번리 임대, 아스톤빌라 임대 다녔는데 그것도 좀 제대로 못했고 그런데다가 올 시즌 복귀했는데 역시 못 뛰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4월인가 음주운전 사고가 일어나가지고 또 한번 궁지로 몰렸죠. 이렇게 상황이 드링크워터를 끝까지 몰아넣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드링크워터도 절박한 그런 상황 속에서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16살 한참 어린 친구에게 그런 보복 행위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뭐 정리해보면 개인의 어떤 성향이나 혹은 그 선수가 처한 상황 이런 것 때문에 이런 거친 그래서 감정이나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는 문제가 좀 발생되더라. 그러면 이제 이런데 이거를 그냥 둬야 되냐? 이걸 어떻게 대처할 수 없느냐? 뭐 그런 거니까 개인의 문제건 상황의 문제건 그냥 그런 거니까 어쩔 수 없어. 그 선수 개인의 문제로만 돌리면 돼. 이렇게 해야 될까요? 그건 아니죠. 축구는 그 네트를 가운데 놓고 몸싸움을 하지 못하는 스포츠가 아니잖아요. 네트 없잖아요. 계속 90분 동안 몸싸움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막 감정 조절해 가는 게 매우 중요해요. 감정 조절이 심리적인 어떤 멘탈 이런 부분이 실제로 어떤 전술이나 뭔가 이렇게 디테일하게 뭘 짜가지고 움직이는 거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유럽에 보면 감독들이 심리학 선수들의 마음을 읽고 그 선수들을 움직이게 하는 심리학에 대한 이해가 높거나 심리학을 공부를 되게 열심히 했거나 어떤 감독은 아예 심리학을 전공한 그런 감독들도 있습니다. 결국 축구가 사람이 하는 거라서 그래요. 이 작전판 갖고만 축구가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작전판도 움직이지만 결국 작전판대로 움직이는 건 선수기 때문에 선수의 마음을 읽는 게 상당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렇게 감독이 굉장히 심리학 자체에 대한 이해가 높아서 선수를 움직이게 해서 이런 문제들을 잘 감정을 통제할 수 있도록 분노를 조절할 수 있도록 도와주거나 아니면 아예 그 스태프 안에 멘탈을 담당하는 부서를 아예 따로 두기도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계속 선수들의 어떤 심리적인 상담도 해주고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를 해주게 되죠. 아니면 그런 부서가 아니라고 한다면 외부 업체, 협력 업체를 두고 문제가 있을 때마다 아니면 정기적으로 멘탈 케어를 받게 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계속 조절시켜주고 관리해주고 이게 중요합니다. 이상한 게 아니에요. 이런 걸 두는 게. 그래서 지금 아스날 같은 경우가 바로 이런 이슈에 지금 걸려 있는 겁니다. 아스날이
뭐 아르테타 감독이 전술판을 갖고 아니면 뭐 어떤 전술적인 지향이나 이런 건 좋을지 모르겠지만 선수 굉장히 중요한 선수들의 멘탈을 케어하고 있는 거 맞아? 하고 있어? 이런 거에 대한 지적이 좀 있죠. 왜냐하면 아르테타 감독이 아스날을 이끈 게 지난해 12월부터잖아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무려 6명의 퇴장자가 나왔어요. 이건 너무 많다는 거고 너무 반복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지난번에 페페 같은 경우도 박치기 해가지고 또 퇴장당하기도 했는데 어? 이거 뭐지? 아르테타 감독이 혹은 아스날의 지금 스태프 차원에서 선수들의 어떤 이 멘탈 케어하고 못하고 있다. 이거 관리하는데 지금 실패하고 있다. 이거도 놓쳐서는 안 된다. 이런 거죠. 우리 대표팀 같은 지난번에 여자 대표팀도 어디 나갈 때 그랬는데 아예 멘탈 케어 코치가 대동을 해가지고 원정 가기도 했었고요. 개인적으로도 예를 들면 존주 쉘비 같은 경우도 인정했잖아요. 자기 사실 그런 감정 조절하는데 문제가 있어서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고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 이게 이상한 게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거예요. 예, 축구가 전술판이나 포메이션 갖고만 가는 게 아닙니다. 그거를 실제 구현하는 건 선수기 때문에 이런 심리적인 문제, 감정이나 분노를 조절하는 문제가 중요하다. 그래서 아스날의 사례라든지 그동안에 놓고 보더라도 그때 에릭 칸토나도 그 퍼거슨 감독이 얼마나 그 칸토나의 그런 감정을 막 붙잡으려고 노력을 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영국에서 이런 어떤 감정이 실패하는 문제를 보면서도 축구에서 중요한 건 그냥 어떤 숫자나 이런 작전판일 수도 있겠지만 또 그거를 직접 뛰는 선수들의 어떤 멘탈을 케어하는 것도 못지않게 중요하다. 그리고 선수들도요. 프로라면 개인적으로도 그런 걸 계속 자기가 관리를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욱하는 거 있으면 누르고 또 필요가 있다면 존중심 치료도 좀 받고 이런 걸 통해서 개인도 노력하고 팀도 노력하고 이래야지만 진짜 좋은 퍼포먼스가 나올 수 있다. 최근에 자카와 드링크워터의 사례로 본 축구에서 얼마나 멘탈 케어라고 하는 게 중요한지 여러분들이 한번 말씀드렸습니다.